그런가 하면 의사 국시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국시에 응시한 수험생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달랑 6명. 어제 의사 국시 실기 첫날인데 응시인원이 6명. 통상 하루 108명이 세계적으로 나뉘어서 3차례나 치러질 만큼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 정부와의 갈등을 의대생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그에 반발하는 의미로 의사 국시를 지금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6명. 시험 치러지는 11월 20일까지 하루 평균 응시 10명 내외로 예상돼서 당장 내년부터 일선 병원의 인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질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는 강경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구제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요. 의대생들도 그럼 우리 안 본다라고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려대 약학대학교의 김정기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주시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교수님. 이 정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과 사실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두고 굉장히 강한 마찰을 빚어왔잖아요. 결국 그게 좀 타협이 돼서 다행이나 싶었는데 이제는 의대생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국시를 안 본다. 글쎄요, 이제 일부 전공의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전공의나 지금 의대생 같은 경우에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의대생들의 생각도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기로 해놓고 나중에 또 강행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기로 합의를 본 상황이고 그러면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해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의료계 쪽에서도 일정 부분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글쎄요. 근데 일단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려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의대생들이 본인들이 선택해서 국시를 안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요 부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업무 복귀 명령이나 그거로 인한 고발 조치하고는 저는 다른 개념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의대생들이 선택을 한 거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또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한 14% 정도는 응시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오히려 역차별을 볼까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단 전체의 의견하고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흔히 하는 이른바 뭐 왕따처럼 왜 너희들은 우리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응시를 했느냐라고 혹시나 나중에 피해를 볼까봐 오히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어제 일부 한강공원에서 밤늦게까지 술판, 더 나아가 춤판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보도 해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바뀌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강공원도 통제, 매점도 9시까지입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 뚝섬, 반포 등 일부 한강공원 주요 밀집 지역 출입 통제 조치가 실시됐습니다. 11개 한강공원의 모든 매점 카페는 오는 13일까지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을 금지합니다. 문 닫습니다. 주차장도 밤 9시에서 이 길 새벽 2시까지는 진입이 불가하다라는 점 오늘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코로나 오늘 신규 확진자가 156명이 현재 나온 것으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좀 주춤하다가 다시 조금씩 늘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금씩 156명 오늘 나왔는데 우리 회사는 과연 괜찮을까? 사무실 손잡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야, 그럼 이거 뭐 손잡이 뭐로 돌리죠? 장갑 끼고 돌려야겠어요, 지금. 지난 4일 서울 강동구 한 콜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어제 낮 12시 기준 관련 확진자가 22명. 콜센터 사무실 내에 문 손잡이, 에어컨 흡기구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겁니다. 박유미 국장은요, 문 손잡이를 통해 바이러스가 충분히 감염될 수 있다. 사무실에서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곳은 소독을 자주 해주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해라. 라고 당부를 했는데, 김종인 교수님. 네. 아니, 사무실 손잡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고, 이게 전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문손잡이하고 에어컨 필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라고 하는 건데 바이러스 자체가 감염력 있는 애들이 검출이 된 게 아니고요. 유전자가 검출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문손잡이의 유전자가 검출이 됐다라고 그래서 그게 반드시 감염력이 있느냐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요. 에어컨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또는 비말 형태로 해서 바이러스 입자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에어컨 자체가 공기를 순환시키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필터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냐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지금 뭐 접촉자 일부를 포함해서 직원이 한 22명까지 확진이 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한 공간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과거에 브로 콜세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한 공간에서 이 정도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숫자고 관건은 이분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잡이보다는 마스크 착용 여부가 더 본질이다. 네, 마스크를 착용 안 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었던 게 흡입이 되면서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감염이 된 것이지 문손잡이에 있는 적은 수의 바이러스로 감염, 물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성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에어컨 문제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실제로 에어컨에 의해서 감염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하철 계속 에어컨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차피 마스크 착용이다. 그리고 문고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손소독제 같은 걸 비치해 놓고 자주 하라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일부 최근에 뭐 제가 오늘도 올라다 보니까 KTX에서 어느 순간에 손소독제를 기차 내에서 없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유용하게 썼었거든요. 내릴 때, 탈 때 이렇게 쓰고 했는데. 예. 그 입구에만 아예 그 역의 입구에만 설치를 해야지 기차 내에서는 다 없애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문고리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지 분명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신 코레일에서는 다시 KTX 객차 내에도 손소독제를 구비하는 편이 좋겠군요.